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굉장히 조금 특별한 그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와 그다음에 오프라인 그리고 저에 대해서 제가 이제까지 받은 이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Q&A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제가 이 질문들을 받고 나서 굉장히 너무 기뻤었어요. 제가 역시 이렇게 오프라인 그 커뮤니티에 굉장히 스마트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런 고퀄리티의 질문들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이제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받은 질문은 제가 블로그 포스트에도 정리를 해서 이제 각종 링크라든지 이런 것도 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실 때는 그냥 편안하게 저랑 커피 한잔 하신다 라는 생각으로 들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프라인가 해외 취업 코칭에서 비즈니스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가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사실 이 질문은 꽤 많은 분들이 주셨어요. 제가 오프라인 방향성을 조금 확대, 어떻게 보면 변경 이렇게 한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코로나 사태 때문이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2020년에 이제 그 북미권을 완전 강타하고 한국에서부터 먼저 시작했다가 북미권, 유럽권을 완전 강타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됐는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는 어쩌면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에 생각하고 알고 있던 나라를 바꾸는 해외 취업은 점점 많이 줄어들 것이고, 이렇게 원격 근무하는 거 있잖아요. 리모트 잡이라 그래서 나라를 바꾸지 않고 뭐 미국 회사에서 일한다든지 아니면 유럽 회사에서 일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잡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저의 비즈니스도 불가피하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내가 조금 이제까지 해온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어떻게 제가 오프라인을 시작을 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서서히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저의 개인적인 성장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프라인을 시작을 할 때는 이 사업이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망하면은 나는 회사로 돌아가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그 커리어 쪽에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점점 이제 안정화되고 저만의 색깔이 이제 어느 정도 잡히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 회사로 돌아갈 마음이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회사로 전혀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한테는 뭐 이런 식으로 커리어 준비하세요, 이렇게 자펀팅 하세요, 이렇게 자펀팅 하는 게 중요해요 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굉장히 관심 있고 열정을 갖게 된 이 온라인 비즈니스 분야, 그리고 또 컨설팅, 코칭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 하에 이 오프라인 방향을 바꾸게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나만의 비즈니스를 만들기 잘했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이었나요? 이거는 제가 요즘에 정말 크게 느끼고 사실은 매일매일 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 오프라인을 해서 얻은 가장 큰 거는 어떻게 보면 자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유,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왜 직장 다닐 때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 언제나 내가 맡고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막 누가 싫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 비즈니스를 하니까 그게 컨트롤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하고 싶지 않은 고객하고는 같이 일하고 싶지 않다고 어느 정도 선을 그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파트너 같은 경우 파트너십을 안 맺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 그다음 하기 싫은 일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유가 너무너무 커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적 자유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그 애기 엄마니까 아이랑 놀아주고 싶을 때, 아니면은 제가 그냥 가족들과 함께 그냥 하루 제끼기 위해서 일하고 싶지 않을 때, 이럴 때 같은 경우 제 스스로 이제 그 스케줄을 관리하는 게 너무너무 쉽고 누군가의 어프로벌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다는 점이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정말 큰 영향을 느끼게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그런 사업이라서
그게 굉장히 오는 보람이라든지 희열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커요. 근데 제 옛날에 그 직장에서 일할 때는 일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한정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대중한테 이제 나를 알리고 우리 회사라든지 아니면 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제 프로그램을 사주지 않으셨어도 저 연실님 때문에 지금 요번에 취업됐어요. 저 연실님 때문에 이런 콘텐츠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삶의 변화 같은 거를 생겼다고 저에 되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 나만의 비즈니스를 만들려는 사람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가지 조언은 오래 가는 것, 진짜 제대로 된 것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참을성이 굉장히 없고 이게 성격이 굉장히 급한 성격이라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비슷하실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결과가 눈에 바로바로 보이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힘들어 하다가 난 안 되나 봐. 아, 나보다 잘난 사람들 훨씬 많은데 내가 뭐라고 이런 걸 하겠어. 뭐 사람들이 왜 내 걸 사겠어.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서서히 그만둘 수밖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콘텐츠는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진짜 그거를 막 3년, 5년, 10년 만드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 시장에 계속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오래 갈 수 있는 것, 정말 제대로 된 것을 만들려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참을성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뭘 하든지. 자, 다음 질문. 사회 초년생으로서 직장에 다니면서 저만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초석을 다질 만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직장 생활을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돈도 모아야 되고 어느 정도 경력도 쌓아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보면서 이 시야도 넓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딱 한 가지를 추천을 해드리자면 내가 이제 나만의 특기로 만들 수 있는 거 하나는 회사 다닐 때 만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럼 어떤 것을 특기로 잡아야 될까요? 지금 하는 일은 저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저는 잡일만 하고 있어요. 막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시장을 한번 넓게 봐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인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직장에서 언젠가는 나올 생각을 하신다면은 우선 우리나라에 있는 그리고 해외에 있는 그 프리랜싱 플랫폼을 한번 가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크봉이라든지 오투잡 이런 게 있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업워크이라든지 freelancer.com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키워드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워드로 넣고 이제 요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프리랜싱 마켓에 나와 있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그런 다음에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은 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회사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사를 나와서도 요거를 내 특기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많이 다져놓고 사람들의 평판도 쌓아놓고 요런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나중에 코칭을 하고 싶다면 어떤 교육과정이나 플랫폼을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막연히 MBA나 데이터 쪽에 특화된 마케팅 석사를 하면 교육 쪽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생각인지 확신이 잘 서지 않아요. 자, 이게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이런 말씀 이제 이메일로 드렸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대학교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어디 전문기관에 가서 자격증을 따거나 뭐 이런 것에 되게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만약에 코칭 비즈니스나 컨설팅 아니면 강의 비즈니스라면은 저는 고객들이 가장 중시하는 게 자격증이나 디그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저 무슨 디그리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저 코칭 자격증 없는 거 아시나요? 모르시죠? 저 코칭 자격증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분들이 제게 그 코칭이나 아니면 컨설팅이나 뭐 그런 걸 여쭤봐 주시거나 아니면 제 강의를 들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들이 얻어갈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느끼셨기 때문이에요. 아, 이 사람의 컨텐츠를 보니까, 이 사람이 제공하는 인사이트를 보니까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게 있겠구나, 내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걸 해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회사에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런 기관을 만들어 갈까? 우선은
무료로라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제 컨텐츠도 만들어 보고, 아니면은 여기에서 뭐 컨텐츠를 만드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회사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인스타그램 같은 데다가 작은 팁 같은 거 올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도 돼요. 내가 먼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필요가 있는 사람, 유용한 사람이라는 게 보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어떤 디글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특별히 고객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믿거나 더 큰 크레딧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의 생각입니다. 자, 다음 질문. 평소에 시간을 관리하는 팁이 있으신가요? 시간 관리가 너무 어려워요. 이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한 올해 말 정도에 이거에 대한 심화 워크숍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선 간단하게 먼저 그림을 그려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가장 큰 목표를 5개 정도로 잡아요. 그 해, 한 해. 이 5개의 목표는 다 저의 수익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뭐 내년에 1억 벌 거야, 내년에 2억 벌 거야, 뭐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거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팁을 주신 분도 저는 봤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요. 내 수익 목표를 정하고 이 수익 목표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정하다 보면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고 시끄럽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이제 저 2021년 목표 중에 이제 뭐 몇 개를 보여드리자면, 우선 하나는 저의 그 예전의 커리어 그 강의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였어요. 왜? 이게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이제 런칭을 해가지고 더 많은 분들께 알리면은 제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두 번째는 이제 작년에 프리세일즈를 했던 온라인 강의를 이제 다시 재런칭을 하는 거였어요. 그것도 저의 이제 그 수익 모델과 관련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요번에 아까 전에 라이브 워크숍을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라이브 워크숍으로 조금 다른 형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자, 요런 식으로 내가 앞으로 벌고 싶은 돈이 명확하게 잡혀 있다면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 가지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그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잡고 거기에서 하루하루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지 그것들을 정하는 거예요. 투두 리스트로. 그 다음에 그 투두 리스트를 지우는 것에만 집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해도 될까? 내가 뭐라고? 난 전문가도 아닌데 막 그런 생각 아예 접으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투두 리스트를 지우는 것에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비즈니스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 말에 한번 그 심화 워크숍을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 커리어 관련 유료 강의는 이제 재오픈 안 하실 건가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업데이트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5월 말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무리 늦어도 6월 초쯤에는 제가 다시 재런칭을 할 테니까 이메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 타겟 오디언스를 구체화하는 방법, 내 컨텐츠 가격을 정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자, 이 타겟 오디언스를 구체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타겟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아주 가느다란 니치를 잡아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중점적으로 타겟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 간단한 니치를 누구를 잡아야 될지 잘 모를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문제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런칭한 저의 프로그램이 온라인 강의 마스터 클래스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온라인 강의 마스터 클래스를 런칭을 할 때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타겟 오디언스는 지금 현재 컨텐츠를 만들고 계시거나 아니면 컨설팅, 코칭 이런 걸 해보신 분들, 또는 아무튼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크리에이터 분들, 이런 분들이 저의 이제 완벽한 타겟 오디언스였어요. 그런데 막상 이걸 런칭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지금 현재는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지는 않았지만
저한테 있어서 좋은 타겟 오디언스였는데 저는 이분들을 처음에는 타겟 오디언스로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어떻게 그 타겟 오디언스를 이제 어트랙 하냐면은 이제 문제에 집중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험과 스킬 같은 경우를 이제 컨설팅 서비스로 내봤다. 하지만 이거를 제품화하는 게 너무 어렵다. 강의로 만들어서 알리고 파는 거,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뭐 무료 워크숍을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즉 문제에 집중을 하는 거죠. 요 문제 가지고 계신가요? 요 문제 가지고 계신 분들 다 모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점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하나의 특징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 특징을 잡고 나의 이제 타겟 오디언스로 점점 이제 명확하게 다듬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 컨텐츠 가격을 정하는 방법. 자, 이거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제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건 뭐냐면은, 저도 이거 사실 배운 건데, 내가 앞으로 줄 가치의 10%를 이제 가격으로 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내가 뭐 컨설팅을 팔던지 아니면은 뭐 코칭을 팔던지 강의를 팔던지 뭘 팔던지 이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10배에 해당하는 것을 줄 수 있다면은 그 가격이 적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가치를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이 고객이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지 않고 본인이 혼자서 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있나. 그런데 나랑 같이 일을 하면 난 그 시간을 몇 분의 몇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줄일 수 있는 그 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금방 가치를 알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또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제공하는 이 프로세스,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어떤 것을 이루어냈다면은 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이익, 앞으로 계속 얻을 수 있는 이익 몇 년에 걸쳐서는 얼마다가 어느 정도 대충 가늠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만약에 이 사람이 내 강의를 사지 않고 아니면 내 책을 사지 않고 그냥 혼자서 하다가 결국 안 돼서 뭐 어떤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그 사람을 대신 하게 했다.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의 가치로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어떤 분이 저의 이제 커리어 강의에 대해서 왜 이 가격을 정하셨나요? 뭐 다른 쪽은 더 싼데요?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 요번에 이직을 하실 때 연봉을 얼마 올리실 거를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랬더니 얼마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거기에서 지금 이 강의의 가격이 10%도 안 되는 가격인데 그게 너무 무리한 가격인가요? 라고 제가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줄 가치의 10%를 저는 적정한 가격이라고 이제 배웠고, 그래서 저도 그거를 이제 제 비즈니스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가격이 저는 적정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진짜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최근에 돈 벌기 컨설팅, 지식 창업 컨설팅은 사기다 라는 내용이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벌게 해주지 못하고 돈을 많이 받고 더 하려면 또 돈을 내야 하고 이런 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흥미롭고 꼭 다루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의 비즈니스도 이렇게 창업에 관한 거니까 누군가가 저 사람 사기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우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기가 뭔가요? 만약에 내가 어떤 것을 딜리버리 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걸 형편없이 딜리버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딜리버리 못하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사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기의 정의가 이 사람들은 이런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못 벌었다. 이러면 무조건 다 사기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보는 모든 책, 강의, 컨설팅 이런 것들은 다 거의 반사기성인 거예요. 원금 보장형을 해줘야 된다라는 마인드셋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보면은 원금 보장을 해주는 것은 많지가 않아요. 정말 그걸 원한다면은 그 돈을 모두 다 그냥 은행에다가 넣어놓고 1% 안 되는 이자 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가만히만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의 범위를 많이 넓히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라든지 인사이트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프로세스를 많이 사서 이걸 내 지도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말한 것만큼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클리어한 패스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은 나에게 맞지 않는지, 어떤 옵션이 있는지 이런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충분히 도움이 됐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해외에 이제 그룹 코칭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왔고요. 아직까지도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건 사기다 라고 느낀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의 프로그램이 없었다면은 아마 5년 동안 이만큼 성장을 못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사기 당하지 않고 싶어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다양한 그런 경험과 인사이트를 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가지고 여행을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라면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그런 사람들의 뭐 너무 화려한 겉모습 같은 거를 보지 말고 우선은 여러 가지 무료 자료들을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내가 겪었던 문제를 겪어봤는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냈고 그 결과로 가기 위한 그런 어떤 스텝 바이 스텝을 알려주는지, 프로세스를 알려주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그 거짓말쟁이들, 뭐 그런 좀 사기꾼들 이라고 해도 되나? 어쨌든 뭐 그런 것을 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을 때 당장 고려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다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전반적으로 궁금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큰 질문인데요. 사실 우선 아주 짧게 얘기를 하자면은, 우선 처음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누구를 도와줄지를 우선은 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누구를 도와주고 싶은지,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이제 스킬셋 중에 뭘 사용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을 정해서 그것들을 세상에 내놓는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이걸 내놓으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람들에게 가치를 먼저 줘서 필요한 사람이 먼저 되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내가 먼저 가치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아,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건 이런 거구나, 그렇게 아는 게 저는 첫 번째 스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그걸 얻었다면은 이제 사회적 증거가 생길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뭐 이 콘텐츠 너무너무 좋아요, 아니면은 뭐 이분이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결과를 이뤄냈어요,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나에 대한 사회적 증거, 즉 나에 대한 리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증거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해결법을 무료로 내보기도 하고 아니면 초저가 상품으로 내보내서 이게 비즈니스로 만들 수 있는 건지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이 프로세스 전체에 대해서는 무료 워크숍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무료 워크숍을 보지 않으셨다면 그 무료 워크숍도 봐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질문.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저는 유리 멘탈이라서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비슷비슷해요. 사람들 다 유리 멘탈이고, 저도 댓글 하나 때문에 딱 분해서 부들부들 떨다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막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자고 내가 이러고 살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적 저도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유리 멘탈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거를 저는 매일매일 막 몇 시간씩 봐요. 보거나 아니면 읽거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조금만 약해질 틈이 생긴다 그러면 그런 걸로 빨리 약을 투여해가지고 조금 더 뭐 정신을 차리고 약간 그러는 편입니다. 그래서 혼자 그냥 가만히 냅두면 다 멘탈이 약해지니까 나보다 조금 더 멘탈이 강하게 이겨냈던 분들의 얘기를 매일매일 듣거나 아니면은 그런 얘기를 읽거나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방법을 써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 혹시 창업을 구상하실 때부터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실 때까지 준비사항을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콘텐츠 비즈니스 시작하는 방법이라는 유튜브에서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무료 워크숍에서 더 깊게 정리를 했으니까 이 두 가지를 봐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다음 질문. 요 몇 년 사이에 읽으신 책들 중에 추천하고 싶으신 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에 추천해 주신 책들은 다 구입해서 잘 읽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최근에 읽은 몇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지금 만약에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쿨하게 생존하라. 이 책은 김호 대표님께서 적으신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 보시면은 내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직장인 분들이라면 이 쿨하게 생존하라 꼭 읽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돈의 속성. 이게 김승우 회장님께서 적은 건데 제가 지금 이거 최근에 2번째로 읽고 있습니다. 2번째 읽어도 너무너무 좋아요. 꼭 읽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3번째는 오래가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장기전이거든요. 그래서 뭐 적게는 뭐 한 3, 4년에서 많게는 5년 이상 걸리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지를 보기가 굉장히 좋았던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억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인데요. 이 억만장자 시크릿은 굉장히 저는 흥미롭고 재밌게 읽었어요. 영어로 빌리어네어라고 그러죠. 이 억만장자들. 그래서 왜 밀리어네어들이 빌리어네어까지 가지 못하는지 이제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한국에서 싫어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즘에 한국의 키워드가 뭐 워라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라 그러죠? 뭐 아니면 소확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국에서 싫어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본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책이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짚어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천을 합니다. 자, 다음 질문. 오프라인은 사업자 등록을 캐나다에서 하신 것 같은데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하는 것이 더 편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제가 캐나다에서 한 이유는 제가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금 문제도 있으니까 그냥 지금 사시는 곳에서 하는 게 저는 제일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대단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가장 싼 곳으로 이제 뭐 미국의 델라웨어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하시긴 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 정도 레벨이 아니라면은 저는 그냥 지금 살고 계신 곳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해외에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은 대부분 한국에 계신 듯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비즈니스의 세금 장부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저는 어차피 세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함부로 답변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경우 답변을 못 드렸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지금 캐나다 기업이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1년에 한 번씩 세무사 분께 이제 저의 그런 모든 매출이라든지 이제 아니면 지출이라든지 이런 거 들여서 세금을 정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한국에서 하신다면은 한국에서 이제 세무사 분께 연락을 해서 여쭤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질문. 고객이 이메일을 받고 유료로 전환되는 비율은 몇 프로나 되나요? 사실 제가 이런 그 전환율에 대해서는 이거와 연결된 다른 부분도 다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런 문맥도 없이 그냥 공개적으로 딱 몇 %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온라인 강의 마스터 클래스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마스터 클래스를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들으시다 보면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질문. 이메일을 보내면서 상품 광고를 하는 세일즈보다는 내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유입시켜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이게 하시는 말씀이 여기로 가서 클릭해서 프로그램 보세요 라고 말할 때 이제 그 상품 페이지보다는 본인의 뭐 네이버 블로그나 뭐 그쪽으로 유입시키는 게 어떨 것 같냐 라는 질문이시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그렇게 만약에 이메일 마케팅을 쓰시면서 나중에 뭐 어떤 프로그램을 런칭할 때 아니면 강의를 런칭할 때 거기서 이제 이메일에다가 요 프로그램 궁금하신 분들은 요 클릭해 주세요 하면서 그 클릭 링크를 뭐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그쪽으로 연결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전 랜딩 페이지를 사용을 했던 이유는 사실 이제 네이버 카페라든지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클릭할 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분들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쫙 읽으신 다음에 원하는 액션 버튼을 딱 누르시도록 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는 랜딩 페이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냥 그래도 상관이 없다. 나는 그냥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를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 자체를 카페의 포스트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자체를 세일즈 페이지로 만들어서 거기로 오실 수 있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처음에 무료로 콘텐츠를 배포해서 구독자를 모으실 때 빨리 유료로 전환해서 매출을 만든다거나 하는 조급한 마음은 안 드셨는가요? 매출을 내고 싶은 조급함, 경제적 여유 등은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어떤 마인드셋을 갖고 스스로를 안정시켜야 할지 궁금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쉽게 말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는 이 조급함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조급하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그 컨텐츠를 만들다가 나중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렇게 막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강의를 런칭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딱 유료로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훨씬 더 수익화를 빨리 잘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약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조급함이라는 게. 그런데 이 조급함을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너무 지금 눈앞에 돈을 버는 것에만, 그러니까 약간 너무 집중해서 내가 앞으로 나가고 싶은 방향이 어디인지 그거를 생각하지도 않고 막 지금 당장 뭐 하는 거 이거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내 비즈니스한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저도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남편이 직장인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조급함을 누르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 혼자 나를 벌어먹여 살려야 되고 이것보다도 더 힘든 상황은 내가 만약에 가족들을 벌어먹여 살려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창업을 하는 게 정말 힘들기 때문에 저는 직장을 최대한 많이 다니면서 이걸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 이제 그 오프라인 비즈니스 방향을 초반에 이제 비즈니스 쪽으로 바꿀 때 그런 그 사이드 프로젝트라든지 사이드 허슬이라든지 이런 말씀 되게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뭐 단돈 50만 원이라도 쉽게 보지 말고 이렇게 직장 밖에서 돈 버는 것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제대로 된 돈을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너무 힘들지 않게 버티려면은 사실은 회사 다니면서 조금씩 이런 걸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이제 직장을 이미 그만두시고 그리고 이제 창업에 100% 뛰어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게나마 내가 뭐 한 5만 원짜리 그런 뭐 라이브 워크숍을 파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비즈니스 방향을 잡아 나가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은 조금씩 수익을 만들면서도 마음을 잡기가 편하실 거예요. 너무 1년 동안 돈 아무것도 못 벌 거야 라고 생각에 이거를 아무것도 수익화를 완전 뒤로 밀어 놓으시지 말고 지금부터 콘텐츠 만들면서 작은 프로덕트라든지 서비스를 만들어서 테스트 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는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려서 수업을 만들고 싶은데 이 분야가 콘텐츠의 가능성은 어떤지요? 이러한 강의 콘텐츠의 트렌드가 무엇인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 이런 분들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모든 분야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는 그 분야에 지금 있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트렌드가 이겁니다. 이거는 성장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성장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건 테스트 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은 누가 보기에도 돈 벌 수 없을 것 같은 제품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은 수익 디맨드가 많을 경우도 있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도 막 이거 될 것 같아 이런 것들도 막상 열어보면은 진짜 아무도 사지 않는 그런 제품의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분에게는 처음에는 간단하게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아니면 링크드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분이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플랫폼 있잖아요. 뭐 아직까지 해커스토익 이런 데 사용하나요? 아무튼 그런 데 가셔서 이분들께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제공을 하면서 시장의 반응을 봐보세요. 그래서 시장의 반응을 봐보시면서 이제 뭐 무료 컨텐츠도 만들어 보고 무료로 이벤트성 그런 뭐 컨설팅도 해보고 그래서 뭐 나중에 요 무료 이벤트 컨설팅을 한 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작은 유료 제품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정말 뛰어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해도 잃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이미 지금 영어에 관해서 많은 분들을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을 테스트해 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그 김범수님께서 그러셨나요? 카카오톡 그 CEO, 예전에 CEO였었던 분이죠. 이제 그분이 억만장자 시크릿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사업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가설을 세운 다음에 이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를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이 질문을 주신 분께 이게 정답입니다. 이걸로 하세요. 이거가 성장 트렌드입니다. 이런 말씀을 너무 쉽게 믿지 않으시면서 마켓을 테스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에피소드 도움이 되셨다면은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이번 세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어떤 것을 배우셨는지, 앞으로 제가 어떤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는지 아래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션 전체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들은 다 링크를 한 곳에서 모아서 블로그 포스트에다 모아서 아래에다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모두들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